그럼 이어서 홍지수 작가님을 모시고 자유우파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결할 수 있을지 고민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수 작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14년에 서울시향 대표로 지낸 박현정 대표가 강제추행, 성희롱, 업무방해 등으로 9개 혐의로 기소됐다가 3년 후에 2017년에 8개가 무혐의 처리되고 나머지 1개 강제 폭행 혐의인가 기소됐다가 최근에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나머지 30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변이 없는 한 무죄가 나올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건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예행 연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인 사건이 아닌 하나의 단체와 관련된 사건도 지금 해결하는데 6년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탄핵 같은 엄청난 사기 탄핵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는데 3년 만에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제가 한 1년 전까지 칼럼을 쓰던 어느 인터넷 매체 오늘 유튜브 동영상에 올라온 썸네일을 보니까 법조계가 문정권의 반법치에 폭발했다고 표제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사기 탄핵 때는 왜 폭발 안 했습니까? 법조계에서? 법치는 이미 그때 무너졌습니다. 무슨 뒷북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온갖 수재들이 다 모인다는 서울법대에 대한 존경심을 저는 탄핵 이후로 완전히 잃었습니다. 차명선 변호사님이 너무 겸연쩍어 하시는데 법칙에 항상 예외는 있는 법이니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광화문에 목사가 하는 탄핵 덮고 가자는 집회 말고 탄핵 우유 집회에 참가하려고 가다가 광화문에 가장 큰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이 가판대를 펼쳐놓고 사인을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니까 윤 총장님 힘내세요, 화이팅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윤석열이 어떤 사람입니까? 탄핵 때 가장 앞장섰던 반역자 아닙니까? 그럼 어떡하냐? 지금 그 사람한테라도 매달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애하고 삼각구도로 짜고 치는 보수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윤석열은 우리가 응원해야 될 게 아니라 이번에 제대로 수사 못하면 정권 바뀌면 너는 박살난다고 협박을 해야 할 사람입니다. 절벽에 매달리는데 윤석열 같은 썩은 동아줄에 매달리면 안심이 됩니까? 얼마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 그 다음에 공수처 신설 이런 게 다 통과되고 나서 검사 한 명이 내부방에다가 문정권 비판하는 글을 쓰고 사표를 던졌다고 하죠. 그거 보고 또 결기 있는 검사 났다고 또 열광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에 글 하나 찍 올려놓고 사표 내고 나면은 그게 영웅입니까? 그 사람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로펌 가서 수십억 원 연봉 받으면서 정관예우 받고 호의호식 하겠죠. 제가 이런 말 한 거 불쾌하시면은 이 정권 하에서 무고하게 기소당한 우익 인사들 변호 나서주십시오. 그럼 제가 오늘 한 발언에 대해서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드리겠습니다. 검사들이 지금 사표 쓰는 거는 탄핵 때는 한솥밥 먹었죠. 지금 저렇게 다 사표 쓰고 있는 거는 검찰의 권위가 짜그러들기 전에
침몰하는 배에서 미리 뛰어내려서 정관 이유 받고 떵떵거리고 살려는 거라고는 저는 밖에 생각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당을 전전하다가 급기야 최근에 1인 정당을 창설한 보수의 여전사, 그 사람이 전향했다고 또 열광했었죠. 문정권 비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왜 이렇게 정신이 썩어 문드러졌습니까? 그 사람은 전향이 아니에요. 돌변이지. 그리고 그 소위 전향했다는 사람들, 젊은 시절에 쓰레기 같은 이념에 젊음을 낭비한 게 무슨 벼슬입니까? 왜 우익 정권에만 오면 그 사람들 레드카펫 쫙 깔아주고 그 VIP 식사 대접을 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지. 평범한 시민으로 취직해서 아니면 자영업을 하던가. 정치권에 발도 들이지 마십시오. 최근에 역사 교과서 이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수정한다고 열받은 역사학자들이 세미나를 연다고 하더군요. 수십 년간 좌익이 장악해서 왜곡해온 역사를 이제야 바로잡는다고요? 그거 하기 전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은, 아직 쓰여지도 않은 사기 탄핵에 대한 역사로부터 바로잡을 생각하십시오. 지난 3년 동안 사회 지도층이 자유한국당을 향해서 탄핵에 적극적으로 부역한 인간들 다 쳐내지 않으면 우리부터 자유한국당을 지지를 차려야겠다고 3년 동안 부르짖었으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 지경이 됐을까요? 인터넷 매체에 쓰는 인터넷 매체에 글 쓰는 사회 지도층이나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설거지하러 갔어요. 롯데기 아침에 설거지. 사회 원로나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탄핵은 잘못됐지만 탄핵을 묻고 뭉쳐야 이긴다고 얘기합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탄핵은 잘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은 잘못됐어도 묻고 가야 된다고 합니다. 나가요! 설거지하러 가라. 설거지하러. 네, 아이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 당신 뿌락치야 뿌락치?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국민들을 바로잡고 계도해야 되는 게 사회 지도층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끌어내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탄핵은 내 잘못이니까 모두 묻고 뭉쳐라. 나는 한마디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악망문이나 긁고 앉아 있습니다. 사회 원로라는 사람들이. (70년대에) 소련으로 망명한 블라디미르 브로프코프스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소련의 전체주의 체제, 과거의 만행을 심판대 올리려고 무진 노력을 하다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저 지경이 된 거는, 러시아가 저렇게 참혹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는 소련 과거의 만행을 심판대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도덕적인 정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꼴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 중에서 가장 먼저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낙관주의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 추수감사절 때, 크리스마스 때 나는 반드시 석방될 거다.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한다고 한 극단적인 비관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여기서 살아나간다고 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요즘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오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여기 오늘 최명성 변호사하고 배종호 박사님 보고 또 여기 이 자리를 꽉 채워준 여러분을 보면서 조금은 힘을 얻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남편도 없고 처자식이란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대충 저만 살다가 이제 뭐 50 넘었으니까 앞으로 뭐 30년 끼케야 살겠는데 대충 저만 살고 뭐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자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역사를 바로잡아서 제대로 기록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도 사기 탄핵은 바로잡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사기 탄핵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사기 탄핵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탄핵이고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우리 국가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